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여자 배구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 한 명 때문에 우승팀도 무너지는 팀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팬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의 메가 복귀, 정관장의 부키리치 재연깁, 흥국생명의 예상박 선택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교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팀은 우승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어떤 팀은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한 구단 내부에서는 이번 시즌 실패하면 팀 방향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이름은 역시 메가입니다. 현대건설이 메가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팬들 반응도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요. 리그 최강 공격 조합이 탄생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지금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팀이 굳이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리스크 큰 선수를 선택하려 한다? 이건 단순 보강이 아니라 우승을 위한 올인 선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즌 충격적인 추락 이후 결국 가장 익숙한 카드인 부키리치를 다시 선택했죠. 하지만 여기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과연 정관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실제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결국 또 외국인 선수 의존 배구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흥국생명. 지금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흥국생명이 가장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눈에 띄는 슈퍼스타 영입보다 팀 밸런스와 높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즌 여자 배구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팀 분위기, 세터 운영, 공격 시스템, 심지어 감독의 운명까지 바꿔버릴 수도 있는 시즌인데요. 과연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 팀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팀은 어디인지 하나씩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시즌 우승 판도가 왜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은 역시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메가를 데려오는 순간 리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에도 충분히 강했습니다. 김다인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세트 운영, 탄탄한 국내 선수층, 그리고 전체적인 조직력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팀이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그런 현대건설이 왜 굳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바로 메가 때문입니다. 메가는 단순히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선수죠. 정관장 시절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경기조차 혼자 뒤집어버리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상대 블로킹이 읽고 있어도 막지 못하는 강타, 그리고 중요한 순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이미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건설이 메가에게 원하는 역할이 정관장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관장에서는 메가가 사실상 모든 공격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공격 점유율 자체가 엄청났고 상대 팀들도 메가 하나만 집중 견제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현대건설은 다릅니다.
이미 국내 전력만으로도 강한 팀이고 공격 루트 역시 훨씬 다양합니다. 즉, 현대건설은 메가를 혼자 팀을 끌고 가는 에이스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무기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메가가 현대건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답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인의 빠른 토스와 메가의 결정력이 합쳐지면 상대 블로킹 입장에서는 대응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현대건설은 원래도 수비와 리시브 조직력이 좋은 팀인데 여기에 메가의 파괴력까지 더해진다면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리스크입니다. 메가는 이미 여러 차례 몸 상태 이슈가 있었고 시즌 전체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지를 원하는 쪽과 우승을 위해서는 결국 메가 같은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쪽이 갈렸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결국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승 경쟁에서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 경기를 끝내줄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챔피언 결정전처럼 압박감이 극도로 커지는 무대에서는 조직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바로 그 한 장면을 위해 메가를 선택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메가가 현대건설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단순히 우승 후보 한 팀이 강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리그 전체 팀들이 외국인 선수 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성보다 파괴력, 밸런스보다 결정력을 선택하는 흐름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여자 배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가장 절박한 팀을 꼽으라면 많은 팬들은 정관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정관장은 단순히 성적만 무너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팀 분위기, 공격 구조, 자신감까지 전부 흔들렸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메가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가가 떠난 직후만 해도 정관장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팀 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공격은 갑자기 무뎌졌고 중요한 순간 경기를 끝내줄 선수가 사라지면서 팀 전체가 흔들리기 왔자잘. 시작한 세 사인의 미치다. 한번 분위기가 무너지자 연패가 길어졌고 결국 팬들 사이에서는 정관장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반응까지 나왔죠. 그리고 결국 정관장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키리치 복귀였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 반응은 크게 갈렸는데요.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키리치는 이미 검증된 선수이긴 하지만 동시에 정관장의 문제점도 함께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점은 분명합니다. 높이, 빠져, 결정력 모두 리그 최상급이고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상대의 블로킹 라인을 혼자 무너뜨릴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정관장 시스템 안에서 이미 뛰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큽니다. 세터와의 리그 적응, 팀 분위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맞춰갈 필요가 없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지금 관계자들이 진짜 우려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과연 정관장이 이번에도 다시 부키리치 원맨팀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부에는 국내 선수들의 공격 부담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외국인 선수에게 공이 몰리는 패턴이 반복됐고 상대 팀들도 그걸 완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즉, 부키리치가 막히는 순간 팀 전체 공격 흐름도 같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정관장의 진짜 숙제는 단순히 부키리치의 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선수들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 자원과 리시브 안정감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키리치가 좋은 활약을 해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정관장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시즌 결과에 따라 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실패한다면 단순한 리빌딩 문제가 아니라 팀 운영 구조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 정관장은 유독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전처럼 강팀이니까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팀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런 절박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박함은 언제든 또 다른 압박으로 바뀔 수도 있죠. 과연 부키리치는 정관장을 다시 살려낼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정관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택이 될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 배구 우승 판도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수상한 팀을 꼽으라면 단연 흥국생명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메가처럼 폭발적인 이슈도 없고 정관장처럼 절박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김영영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은 흥국생명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팀의 상징이 사라졌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흥국생명의 시대는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팀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NC 킨델란 영입입니다. 처음 이름이 공개됐을 때 팬들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메가처럼 압도적인 스타성도 아니고 실바처럼 이미 리그를 지배한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흥국생명이 진짜 원하는 건 단순 화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NC 킨델라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블로킹과 높이, 그리고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한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즉,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단순 득점 싸움보다 전체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정호영 영입입니다. 이 선택 이후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흥국생명이 중앙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여자 배구 흐름을 보면 단순 강타만으로는 우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블로킹, 속공, 높이 싸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흥국생명은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화려한 배구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배구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강하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흥국생명은 지금 단순히 다음 시즌만 보는 게 아니라 김영영 이후 시대 자체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터오이스터입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활용 가능한 세터 자원이 굉장히 많죠. 이고은 복귀 가능성부터 이하연 활용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외국인 선수와의 호흡은 시즌 초반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관계자는 흥국생명의 진짜 변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세터 운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흥국생명이 가장 위험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터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면 흥국생명은 리그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격 루트도 다양하고 높이도 좋아지고 수비 조직력까지 살아난다면 단기전에서는 누구보다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가장 강한 팀일 수 있다. 그런데 흥국생명은 가장 상대하기 싫은 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번 시즌 여자 배구의 분위기는 완전히 예상 밖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여자 배구 외국인 선수 시장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팀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느냐의 싸움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현대건설은 메가라는 가장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공하면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분위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하죠. 정관장은 부키리치 복귀로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또다시 외국인 선수 의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도 남아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화려함 대신 조직력과 높이를 선택하면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GS칼텍스, 도로공사, IBK 기업은행 역시 절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GS칼텍스는 실바와 재계약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조합이고 우승 경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상대 팀들이 실바 중심 패턴을 점점 더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입니다. 도로공사의 모마 역시 조직력 안에서는 강력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IBK 기업은행의 빅토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죠. 즉, 이번 시즌은 어느 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부상, 한 번의 연패, 그리고 외국인 선수 한 명의 흔들림이 시즌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시즌은 순위 예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각 팀들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고 스타일 역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팬들은 현대건설과 메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예상 밖 팀 하나가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를 타는 순간 완전히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즌일수록 압박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팀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존재죠. 잘하면 영웅이 되지만 흔들리는 순간 모든 비난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 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 한 명 때문에 감독 경질 분위기까지 이어졌던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어쩌면 선수들보다 감독들의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 선수를 더 잘 활용하는지, 누가 흔들리는 분위기를 먼저 잡는지, 그리고 누가 중요한 순간 가장 냉정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승팀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즌 시작 전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던 팀이 무너지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상황. 실제로 지금 여자 배구는 그 정도로 흐름 변화가 빠른 리그가 됐습니다. 팬 분위기, 부상, 외국인 선수 컨디션, 세터 호흡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어쩌면 지금 웃고 있는 팀들 중 하나는 시즌 중반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는 예상 밖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죠. 분명한 건 단 하나입니다. 다음 시즌 여자 배구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치열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연 메가는 현대건설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키리치는 정관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흥국생명은 정말 가장 위험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즌 가장 강할 것 같은 팀과 가장 위험해 보이는 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스포츠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